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하원, 블랙록, MSCI 조사, 월가의 중국 투자도 막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 디리스킹은 리스크만 제거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제거를 하는데 특히 첨단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디리스킹은 핀셋 규정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반도체, 통신장비, AI, 바이오, 양자 컴퓨터 등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를 모조리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 안 되고 기술 이전 안 됩니다. 여기에 펀딩을 통한 자금 지원도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지금 MSIC와 블랙록을 막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국 하원이 블랙록과 MSCI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계 자금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만 따지는 월가에 경고를 주는 동시에 또한 세계에도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분석이죠. 왜냐하면 월가가 수익을 따져서 이곳에 투자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막겠어 라는 그런 의미와 또 세계에서 이러한 것을 만약 지원을 했을 때 너희들도 본때를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 하원, 블랙록, MSCI 조사, 월가의 중국 투자도 막는다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록과 그리고 금융지표 개발 회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중국 기업 투자 촉진을 의혹으로 인해서 미국 의회, 특히 하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하원에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간 전략 경쟁을 관한 특별위원회, 이를 줄여서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지난 3일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금융지수 개발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 서한을 보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조사 방침을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이 증가가 되고 이러한 회사들이 이게 국가의 안보,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완전히 틀어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 하원 특위는 서한에서 미국 자본이 대거 유출돼 중국 기업에 들어가면서 국가안보를 약화하고 미국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중국군 현대화와 인권 탄압에 연관된 중국 기업 60여 곳 이상의 미국 자본이 흘러가도록 했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블랙록의 5개 중국 펀드에서만 문제시되는 중국 기업에 투자된 자금만 총 4억 2,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500억 원, 굉장히 많죠. 특히 중국 통신장비인 ZT, 그리고 전투기 제조 방산업체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ABIC 등 국안보 위협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투자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ZT와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업체죠. 통신장비 미국이 이번에 디리스킹으로 바꾸면서 제한을 걸었던 통신장비라는 거고, 그리고 전투기 제조의 방산업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국 제조 2025에 다 포함이 된 중국 제조 2025에 포함이 된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된 기업들을 모두 다 제재를 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조서가 게시되면 중국 기업으로 유입된 미국 자본의 규모가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블랙록의 운영 자산 규모가 9조 달러, 일경 1,614조 원을 웃도는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고, 그리고 MSCI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관치 투자가들이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는 주가 지수를 개발하는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MSCI 지수라는 게 있어요.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포함이 됐는데 이제 중국을 빼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인덱스 펀드를 구성할 때 MSCI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종목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 MSCI에 중국이 빠지게 된다면, 이곳에 들어가는 그 펀딩 자체가 아예 중국으로 돈이 못 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FDI,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자금이 어려워지는 중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록과 MSCI가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로 미국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왔다라는 게 특유의 판단입니다. 지금 MSCI와 같은 경우는 2018년 중국 본토 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신흥시장 지수를 재조정함으로써 중국 기업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발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다시 이것을 재조정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MSC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MSCI 지수를 통해서 중국으로 3개의 자금이 들어갔다. 일단 3개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 특위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서,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서 올해 초 설치된 하원기구로서 입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특정 이슈와 관련돼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미중 갈등으로 투자 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블랙록은 특위 조사 방침과 관련해서 블랙록은 중국과 전세계 투자에 있어서 미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제기하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여기서 워딩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제기하는 이슈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미국이 디리스킹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너희가 조정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미국이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곧 법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이 법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두들겨 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MSCI는 위원회 조정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미국 하원의 블랙록과 MSCI의 조사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자금들이 MSCI 지수를 통해서 중국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자체가 어쩌면 정말 중국의 자금의 흐름에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선두에 있는 투자 기업들을 휘어잡으면서 향후 다른 기업들의 조사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논평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경제, 무역, 투자를 정치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국제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미심장하게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먼저 했던 것은 중국이에요. 방첩법이죠. 중국이 방첩법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미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경제 무역 투자를 정치화한다. 이건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냉전이 들어가면서 경제와 무역 투자가 정치에 따라갑니다. 정치에 따라가고, 그래서 러시아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정치 문제 때문이고, 이러한 것이 시장경제와 국제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치 문제가 결국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펀딩 자금까지 중국 투자에 제한이 걸려버리면 지금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이 성장할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이는 중국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키워내야 된다는 사실. 중국이 지금껏 성장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의 투자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투자마저 없어질 것이다. 지금 미국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이겁니다. 내수의 소비재 쪽으로 투자가 지금 좀 가능할 것,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미 하원의 정책을 보면 이는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 기관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월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월가, 특히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경고의 메시지를 미 하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정부의 방향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은 기업들의 손에도 불사하겠다라는 미국의 지금 형태라는 거죠.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미 반도체 업계와의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왜 열어졌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들을 계속 올리고 있죠.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그리고 반도체 소비, 그리고 인력 배송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수위가 올라가면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해, 여기까지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지나 러먼드 상무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한 지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기업들의 손해도 우리는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손해까지도 생각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러먼드 장관은 곧 발표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처에 대해서도 중국이 군사력 증진에 전용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을 것.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디리스킹에 걸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의 피바람이 애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대중정책에 대한 변환하면서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핀셋 규제를 시사하고 있었고, 이것이 다 그 연장선상이죠. 첨단 산업에 속하는 반도체 통신장비, AI, 바이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산업은 조인트 벤처 안 되고, 그래서 합작 안 됩니다. 기술 수출 안 되고요. 펀딩을 통한 자금 지원까지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 미 하원의 블랙록 MSCI에 대한 조치는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에 중국 대륙에 대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고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보수화된 유권자 성향 때문에 민주당 정권인 바이든 정권도 마음이 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도 지금 미국의 이러한 정책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사상 최고로 실업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미국 국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그 연장선상이 중국 때리기라는 사실에 그들은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중국 때리기, 특히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됐던 중국 때리기가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버텼던 이러한 애들이 이제 내년 대선까지는 절대 바뀔 생각을 없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머지 만약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임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대로 중국과 좀 더 화해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드론의 수출 금지, 이것은 미국의 드론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액션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드론이 공격으로 사용하는데 초고성능 드론,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드론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았으니 좀 봐주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금 미국의 영향력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의 모든 것들을 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따라가야 된다는 현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은 현재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계속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실업률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가격은 오르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